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는 평행 세계 들어보셨는지요? 현실의 세계와 똑같은 모습으로 또 하나의 세계가 존재하는 건데요. 디지털 세상에 우리나라와 똑같은 쌍둥이 국토가 있다면 어떨까요? 자, 집을 구할 때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하지 않아도 일조량은 어떤지, 실제로 지하철에서 도보로 집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도 가능하겠죠. 자, 이런 날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지도와 각종 공간 정보, 그리고 디지털 쌍둥이 국토를 만들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사공호상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시는데 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아침에 눈이 좀 와 있긴 한데 예. 길이 다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예.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걱정을 좀 하셨어요. 좀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분들이 조금 편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동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듯이 오늘 방송하겠다고 하셨는데,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국토정보와 관련된 퀴즈로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토공간 영상정보 서비스인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 난도가 좀 높아요. 객관식으로 준비했는데 원장님 보기를 좀 주시죠. 이 국토정보 플랫폼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건데 1번 항공사진, 2번 북한 지도, 3번 디지털 트윈 국토, 4번 색각 이상자용 지도, 5번 지리와 지명의 유래 이렇습니다. 1번 항공사진, 2번 북한 지도, 3번 디지털 트윈 국토, 4번 색각 이상자용 지도, 5번 지리와 지명의 유래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책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산 북스에서 배우 정혜리의 에세이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 이 책을 보내드립니다. 자, 퀴즈 맞추셔서 이번 연말은 집에서 독서와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5개 보기 중에서 정답이 아닌 나머지 4가지는 현재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국토지리정보원 먼저 어떤 곳입니까?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부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정부기관이고요. 공무원이지만 일반 행정보다는 좀 전문적인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명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에 관한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고 관리해서 이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고요. 가장 쉽게 이해하시기로는 지도를 제작하는 기관, 전통적으로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대부분의 지도가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만들어서 제공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치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어떤 장소든 어떤 곳이든 위치를 값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위치 기준을 정확하게 유지 관리하고 국민들한테 쓰는 기관. 그리고 또 하나는 지명. 독도라는 지명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국내뿐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지명을 관리하는 기관. 이런 기관이고요. 이게 1958년도에 국방부의 지리연구소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건설부의 국립지리원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1974년이고요. 여기서 2003년도에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오늘 이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국토지리정보원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작한 연원을 보면 오늘 한 46년 정도 되고요. 46년. 전체 인원은 한 130명, 정원 기준으로 130명 되고 과는 6개 과의 1개 센터에서 7개 과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 수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시설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퀴즈 정답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 그래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다 오답이에요, 지금.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대부분 네. 2번 북한 지도 아니냐라고 하셨거든요. 북한 지도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자, 2번은 뺄게요. 2번 아닙니다. 2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다 바꿔서 다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좀 정리해보면 조선시대의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가 있다면 21세기 대한민국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수원에 있다고 하셨는데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경위도 원점도 함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위도 원점이라는 게 경도와 위도를 결정하는 이 지점을 말합니까? 정확히 어떤 거예요? 김정호 선생을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지리정보원에 김정호 선생 동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 국토지리정보원이 우리나라 지도를 만드는 어떤 정통과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국가의 이 원점이라는 것은 경위도 원점인데 원점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 그 원점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원점은 위치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원점을 설정을 해놓고 그 원점으로부터 국가 전체의 위치를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원점은 우리나라가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지구는 경도와 위도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예. 경위도에서 가장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안에 있습니다. 예. 등산할 때도 좀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등산할 때는 이 기준으로부터 잰 점을 전국 곳곳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산 정상 주변에 가면 바닥에 십자가 표시 있는 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경위도를 측정하기 위한 표시입니까? 그겁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의 이 통합 기준점이라고 그래서 경위도하고 높이값을 가진 기준점이 약 한 5,500점이 있고요. 그 이전에 삼각점이라고 해서 그 전에 전국으로 이 표석지에다가 이렇게 십자 마크를 해서 뿌려놓은 게 한 26,000점 정도 되는데요. 예. 현재는 이런 것보다가 GPS 그 위성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전보다는 이 GPS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동여 지도 만들 때 30년간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거리와 땅 높이를 재고 백두산만 해도 17번이나 올라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표시된 곳들을 기준으로 GPS 위성이 측정하는 거군요. 예. 지도에도 정말 최첨단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지도가 작성된 것을 우리는 활용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서 지도가 제작됐는지를 잘 모르지만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지도를 제작하는 데는 굉장히 첨단 기술과 과학적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구를 관측하는 데 있어서 우주로부터 관측하는 장비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VLBI라 그러는데 저 지구에서 지구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어떤 그 신호를 22m가 되는 큰 안테나에서 잡아서 지구 전체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GPS와 같은 그런 측위 관련된 위성들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그 위치를 결정하는 GPS 상시 관측소라는 것이 무려 7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로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 기준점을 만들어서 5,500점을 깔아놓고 있고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뿐 아니라 그 지구의 자기장을 측정하는 자기장 측정, 그다음에 지구의 중력을 측정하는 측정 장비 이런 것들이 전부 동원이 되고요. 그리고 지도를 만들 때는 항공 사진으로부터 항공 촬영을 하게 되고 항공 촬영한 자료를 가지고 도화라는 작업을 거쳐서 일일이 그 점과 선과 면을 다 그려서 지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과학적이고 첨단 장비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 저도 지도 매일 사용하면서도 어떻게 만들어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많은 기술이 들어가는 작업이었습니다. 예.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퀴즈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2번 북한 지도는 저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북한 지도를 답으로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2번을 제외했더니 5번 지리와 지명의 유래라고 또 많은 문자가 왔어요. 5번도 아니에요. 5번 제공되고 있죠? 예, 그럼요. 예, 5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7847번님이 아이고 그럼 4번이네요. 자 일단은 예. 2번, 5번 제외하고 1, 3, 4번 남았습니다. 퀴즈 이렇게 드린 적 처음이네요. 정말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국토지리정보원의 자랑 몇 가지 좀 더 소개를 해주세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 자랑이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 제작 기관이기 때문에 예. 정말 다양한 지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도를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보면요. 예. 항공기로 찍은 항공 사진을 가지고 눈으로 딱 보면은 전체를 인식할 수 있는 정사 영상이라는 항공으로 만든 지도가 있고요. 이걸 예. 영상 지도라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것을 다 점선면으로 해서 수치로 만들어서 분석이 가능한 지도를 제공하는 국가기본도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3차원 지도. 그다음에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되기 위해서는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표지판이나 이런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정밀 도로 지도. 그다음에 아까 이 맹인 장애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점자 지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만들어놓은 인터넷 지도. 그리고 남극과 북극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남극과 북극 지도. 북한에 있는 지역을 그 한반도 전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 한반도 또는 북한 지도. 뭐 수도 없이 많은 지도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다 이것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 또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플랫폼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것을 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직접 방문하면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직접 말씀만 하시면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중요한 서비스인데 아까 GPS 상시 관측소 77개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우리가 이 보정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보정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위치를 측정할 때 그 신호를 가지고 하면은 거의 밀리미터 단위로 위치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청량 장비로 할 경우에 그런데 근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사실은 엄청난 그 플랫폼이거든요. 이 스마트폰에다가 보정 신호를 주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 오차 범위가 1m 안쪽으로 날 수 있는 위치 신호를 저희가 지금 실험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공을 하면 내년 2월 달쯤 되면 이 서비스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 현 위치에서 뭐 걸어가든 자동차를 타든 그 위치에서 1m의 오차 범위가 생기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거는 산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인프라가 될 것이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또 말씀 나누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고성 산불이 일어났을 때 해외 위성이 우리나라의 산불을 관측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내에도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화재는 물론 홍수 등도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좀 위성이 할 수 있습니까? 위성은 항공사진하고 달라서 한번 발사를 하게 되면 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계속 지구를 돌면서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 매일 그것도 매일
항공기는 한번 띄우려면 되게 절차가 복잡해요. 예. 근데 위성은 한번 띄워놓으면 계속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매일 수집할 수 있고 그것을 즉각 제공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위성이 되게 좋고요. 이 위성을 내년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기를 무려 50cm의 해상도를 가진 예, 그 정도 해상도면은 뭐 차량까지 구분이 완전히 다 가능한 위성 그렇군요. 2개를 내년에 발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 관리나 아니면 재난재해 관리에 굉장히 좋은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기존에도 지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잖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국민들의 접근성도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일단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받지만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직접 바로바로 서비스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지도 서비스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나 뭐 이 구글 지도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의 요즘 국민들은 지도 없이는 생활이 안 될 만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산업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연구에 활용하거나 이럴 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옛날에 이 고향의 모습을 보고 싶다. 1945년도에 그럴 때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찍은 항공사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고 싶으면 지리원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또 제공을 해드려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다음에 국가가 주는 것이든 민간의 지도든 아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지도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또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자, 앞서 소개했던 디지털 세상의 쌍둥이 국토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디지털 쌍둥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바로 디지털 쌍둥이인데 우리 국토는 사실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개발 사업이 일어나거나 할 때 뭔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피해나 또는 이 잘못된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좀 이렇게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걸 해볼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했다고 하면 나중에 그게 잘못됐을 때 복구를 하기도 어렵고 복구하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지털로 그대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건물도 지어보고 그다음에 시설물도 올려보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가장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 국토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이 정책 같은 걸 할 수 있는 안 하도록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현재 국토와 똑같은 형태를 가진 디지털 국토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3차원으로 그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현재 것과 그 디지털이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서 활용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들이 지금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사업 중에 하나로 디지털 트윈 국토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3년 안에 국민들이 완전히 디지털 트윈 국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디지털 트윈 국토가 완성되면 이런 정보를 좀 더 실시간으로 다양한 공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발표할까요? 유의 깊게 들으셨으면 지금 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할 것에 대한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을 그러면 바로 말씀해 주시죠. 몇 번입니까?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정답이 자, 1번 항공사진, 2번 북한지도, 3번 디지털 트윈 국토, 4번 색각 이상자용 지도, 5번 지리와 지명의 유래 보기였는데요. 1번, 2번, 4번, 5번은 현재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데이터고요. 3번 디지털 트윈 국토는 앞으로 제공할 데이터입니다. 오늘 정답자가 많이 안 나왔어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6587번님 3번이요. 책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주소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가 참 기대가 되는데 이런 미래를 위한 목표나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전통적으로 지도를 만들어 왔지만 그 지도도 계속 바뀝니다. 예. 자동차도 마차에서부터 자동차 내연기관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수소 자동차로 바뀌었듯이 예. 지도도 종이지도에서 디지털 지도로 갔다가 디지털 트윈 국토라는 완전한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듯이 우리도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이런 어떤 무인 기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지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이 지금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할 걸 대비해서 이 공간 전체를 3차원으로 매핑을 해서 이 드론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치값들도 굉장히 정밀하게 할 겁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활용하시고 저희들을 적극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항상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발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과 함께했습니다.